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예전에 비세리스를 통해서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아니무스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세리스와는 결이 조금 다른 그러나 이제 한국 여성의 내면에 많이 보이는 부정적인 아니무스를 저희가 찾고 있었는데 영화 타짜의 아기를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아기의 대사 한 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이 난관에 봉착한 것 같고 높은 허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막막하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의 손길만 바란 채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껏 해오던 방식과는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머릿속이 더 하얘집니다. 상상력이 나오는 입구가 막힌 지는 아주 오래 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에 그저 벌벌 떨며 원망할 뿐입니다. 영화 타짜에는 전문 도박꾼 아귀가 나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아귀의 얼굴 한쪽은 칼로 그어진 것 같은 긴 흉터가 있습니다. 그 흉터는 아귀를 더욱 섬뜩하게 만듭니다.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툭툭 던지는 말들의 내용은 그 외모만큼이나 무시무시하여 다들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마담을 향해 아귀는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라고 조롱 섞인 웃음으로 위협합니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아귀의 느긋한 겁박은 어느 상황에서든 쉽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내면에 아귀 같은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아귀 입을 통해 나온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라는 말은 사실 여성 자아의 강고한 신념입니다. 이를테면 아귀는 여성 자아가 꺼리는 상상력을 오랜 시간 죄다 끌어모아 왔습니다. 여성 혹은 여성 자아는 상상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생존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망상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원래 자아가 시시하게 취급하는 것들에 특별한 관심을 쏟습니다. 자아가 상상력의 진가와 중요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때 여성 내면의 아니무스는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같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자아의 억압이 오래도록 심했다면 왜곡과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 내면의 아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는 인물입니다. 여성 자아가 등한시하고 무시해온 상상력을 전부 끌어모아 독점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아귀는 통제 불가능한 힘을 가지게 된 반면 여성은 상상력 발휘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상력을 독점 중인 아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단 한 줌의 상상력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귀를 여성 내면의 인물 아니무스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한 공포를 자아내는 아귀 같은 인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아의 고질적 습, 그러니까 상상력을 바라보는 자아의 잘못된 관점과 태도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상상력을 아주 하찮게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력은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는 데는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귀의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라는 말은 사실 자아의 입버릇을 자아에게 되돌려주며 조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아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상상력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회의 요구나 명령을 제깍 수행하여 작은 인정이나마 얻어내고 사회가 주는 것들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상력과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삶이란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만의 답을 도출한 뒤 판단과 선택에 적용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자는 사회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빠릿하게 움직이는 것을 최선으로 여깁니다. 그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는 기분이 들거나 뒤로 처지는 것 같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눈총만 봤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아웃될 것만 같습니다. 상상력을 테이블 밖으로 밀어내 떨궈버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배계급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며 지배계급이 건네주는 장고서만 참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귀는 자신이 정한 질서를 해치거나 규칙과 명령을 어긴 이에게 아주 잔혹한 벌을 내립니다. 화투판에서 장난질하다 걸리는 순간 바로 손목이 날아갔습니다. 우리 내면의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의 아기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한 상상력의 입구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상력과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다시 묻자면 아귀의 잔혹한 특질을 빼거나 걷어낼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무스는 현재 통제 불가 상태에 있으니 통제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답은 페르소나에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에 사로잡히는 만큼 내적으로는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나 집단의 요구에 과도하게 맞추려 애쓰는 삶이라면 페르소나에 사로잡힌 채로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상상력은 의식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약자의 상상력은 너무도 쉽게 그림자로 떨어집니다. 약자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달갑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경험을 너무도 많이 상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순응하고 순종하여 얻어내는 것을 안전빵으로 여기며 거기에 길들여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퍼. 이 말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해. 너는 안전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자신의 차지이니 자신이 하달하는 명과 지시에 따라 고분고분하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아귀가 상상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을 자아가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페르소나에 사로잡힌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페르소나에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아귀의 잔혹한 특질을 걷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집단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자처했는지, 그 역할을 자처하는 대가로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실제 얻은 것과 일치했는지 등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맡아온 역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를 만드는 분리 작업이 제대로 될 때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도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할 변화와 삶의 변화는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아귀라는 아니무스에게로 넘어간 이유는 자아가 페르소나에 심하게 경도되어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하건만 자아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니무스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이 처해 있는 어려움은 그것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아니무스만 상상력의 진가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진실한 욕구나 욕망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러자면 상상력의 조력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상상력의 조력 없이 이루어지는 판단과 선택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위험한 경험으로 자아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같은 아니무스가 상상력을 독차지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할 때 외부로 투사됩니다. 투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되니 오판과 그릇된 선택 역시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에서의 상상력을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이 참아라 였던 것 같고 제가 아는 방법도 최대한 조용히 참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이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라도 어쨌든 발언을 하거나 뭐 시도해보거나 했을 때에 겁이 이제 덜컥 생기는 게 내가 이런 시도를 해서 생기는 어떤 실수나 파장이 오히려 날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가면서 돌출하면서 내가 보호받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겁을 항상 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생각이 났고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아니무스가 그걸 독점한다. 이 부분도 아니무스를 이해하게 됐던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꿈에 돈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음악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 꿈 꾸고 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재미를 알고 재미를 추구하는데 나는 그거를 참 모르고 그거를 내 영역에 두지 않고 내 관심에 두지 않았다. 이거가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원하지? 그것도 이제 결국 상상력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되게 막연해지고 정말 허허벌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마저도 내 내면에서는 그 남자가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데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면 나머지에는 반대급부로 그냥 무기력하게 퍼져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만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나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내가 굉장히 겁먹고 긴장하고 있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떠올랐고 상상력을 독점하고 있는 아니무스가 굉장히 포악하다는 게 내가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 아니무스가 과도해지는 측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여성이 상상력을 계속 억압할 때 그 여성 내면의 아니무스가 그것을 차곡차곡 뭐 잘 쟁여둔다고 할까? 이제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냥 다시 내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때가 왔다 싶으면 다시 꺼내서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념에서 돌아가는 어떤 생각일 거야. 근데 억압은 기본적으로 왜곡과 변질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곡이나 변질의 정도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 그렇지만 굉장히 무섭고 잔혹한 아니무스 역시도 우리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아니무스도 또 변해가거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는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 응? 말하자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게 의식의 어떤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물이 올라올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주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무의식이 이제 그 자체로 변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니무스의 모습도 이제 달리하는 것이.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미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